안녕하세요. 코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좀 속이 시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근원 CPI가 2배 이상 가까이 오르면서 CPI 지수는 8.1%보다 상회하는 8.3%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 당장 100bp를 올려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코인을 지켜주시는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코인 보디가드,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2,873만 원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딱 되면서 여러분들 저녁 9시 반에 시장이 정말로 크게 출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흔들림에 정말로 당황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예상치를 봤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정말로 전문가든 이제 투자자들이든 정말 많았는데 우리가 이런 예상을 딱 깨고 이런 수치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정말 당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이런 수치 자체를 여러분들 예측을 하시면서 투자하신 것보다 이런 수치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가는 게 좋을까를 여러분들 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뒤에 저희가 여러 자료 준비한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8.1% 밑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시장은 또 8.3%가 나오면서 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락한 시장에서 좀 손 놓고만 있지 마시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 대응책 같이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CPI 우리 너무나 중요한 지표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왜냐, 이번 9월 달에 있어서는 이제 경제적 차트, 그러니까 차트적인 지표보다도 시황적인 부분 매우 중요한데 예정되어 있는 이제 4가지 지표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고 기대되는 2가지가 벌써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내일 있을 이더리움 말고도 가장 중요한 건 이 CPI다. CPI를 볼 때는 우리는 금리 인상 때문에 인상 발표되기 전에 우리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 보지만 이번 9월달 CPI는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번 9월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우리가 0.75% 예상을 하고 있지만서도 이제 올해 말까지의 방향성을 잡아줄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저번 달에 발표됐던 피크아웃이 맞냐 아니냐의 판가름을 지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어제 9시 반에 이제 미증시 포함해서 같이 빠지는 모습은 예상치보다도 상회하기 때문에라고 나오고 있지만 어제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과대 낙폭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루에 이제 알트코인도 아니고 비트코인이 뭐 8%에 가깝게 업비트 기준으로 빠지는 모습은 이제 모든 시장 하방 압력을 가하고 우리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지만 2850선 오늘만 보시더라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정도는 아직까지는 오늘까지 현재 기준점으로서는 건강한 조정세로도 봐도 무방하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추후에 이제 썰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CPI 쇼크로 비트코인 시장 9%대 하락을 보였지만 아직은 2850선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계속해서 코인 소식 볼 텐데요.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가상자산 거래소 크립토 겨울 돌파구는 NFT와 메타버스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미국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아브라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암호화폐 은행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승인을 받기까지는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만약에 승인이 돼서 암호화폐 은행이 나온다면 이게 시장에 좀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비트필승님? 네, 뭐 충분히 당연히 큰 호재로서 작용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은 만큼 뭐 변동폭도 크지만 이게 어떻게 또 보면은 기회 선상이면서도 많이 위험하기도 하겠죠. 아무튼 이제 은행 서비스를 은행 서비스로 승인이 된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친암호화폐적인 이제 미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서명 이후부터 디지털 자산에 관련돼서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계속적으로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현재 이제 뭐 아프리카 같은 다른 나라들, 특히 개발도상국들 나라들에 대해서도 지금 수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또 이제 세계 경제 중심인 미국에서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많은 기관들의 투자 자금도 들어갈 것이고 암호화폐에 대한 뭐 이해도가 없는 고령층이라던가 이제 사회 초년생들에게서도 이제 하나의 기회 선상으로서 자금으로 넘어가면서 수요도가 증가한다. 그 말은 즉슨 시장을 받쳐줄 수 있는 좋은 호재를
호재로서도 작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으신 거 이제 현물 ETF 승인과도 같은 장점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일부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인 블록체인 기술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탈중앙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만 지금 우리가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 특히 큰 자금을 움직이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비트코인의 8천만 원 선상이 아니라 그 이상의 불장을 내비치기도 하고 또 잠깐에서만 올리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아니라 유지까지 진행될 수 있는 강력한 호재로서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지만 이 호재를 보시고 나서 시장이 지금 불장이다 이건 아니고요. 우리가 장기적인 지표로서 점차 세계적으로는 이제 암호화폐 특히 블록체인 기술에 관련해서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 친암호화폐적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거래 지원 대상을 기관에서 개인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트루글로벌 벤처스 펀드가 애니모카 브랜즈에 307억의 후속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CPI 충격에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CPI가 발표되면서 정말 큰 충격 받았습니다. 나스닥 5% 가까이 빠졌고요. 또 우리 시장도 9% 넘는 하락 보여주었는데 필승님 우리 시장 방향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 방향성을 보시는 데 있어서 지금 차트적으로 뭐 얼마가 유지하는 게 중요한가요? 지지대 작용 어딜까요? 저항대는 어딜까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거 맞는데 제가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을 때는 시황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지금 일단 투심 자체가 많이 꺾였습니다. 많이 꺾였고 생각보다 작년 12월 4일부터 하락장이 지속이 되면서 중간에 이제 반등세를 주긴 했지만 지금 세계적인 원천적인 악재가 갔죠. 더불어서 예상치 못했던 뭐 러시아나 루나 사태로 인해서 특히 암호화폐가 미 증시, 그러니까 증시 주식보다도 비교적으로 조금 더 하방 압력이 가해지면서 투심이 많이 꺾였습니다. 그 말은즉슨 적은 거래 대금만 가지고도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장 안에서도 중요한 지표들이 있을 때는 차트적인 지지 저항대가 강하게 작용하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수급이 많을 때는 딱 이제 매물대가 쌓여 있는 지지 저항대 그거 보면서 지지해 주냐 이탈하냐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행태를 이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사실 아래꼬리도 달리고 윗꼬리도 달리면서 사실 무의미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CPI 발표 지수를 어제가 결과 나왔지만 8.1%가 예측치였다. 근데 저는 우려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번 달에 발표됐을 때 이제 피크 아웃이다. 인플레이션이 최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측치였고 이번 CPI가 나와줘야지 피크 아웃이 맞냐 아니냐에 이제 판가름을 지어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되겠는데 발표되기 이전부터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라고 하면서 이미 선반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저항대, 지지 저항대를 말씀드렸던 것이 2,850선을 뚫어주는 모습이 연출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되기 전에 3천만 원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과대하게 상승이 되어졌다라고 보여지면서 현재 오늘 기점으로서는 이제 하락 추세선의 위에서 놀아나오고 있습니다. 2,850선 정확하게 뚫리자마자 하락폭이 나온다. 이것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는 유지할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면서 당장 내일에 있을 뭐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발표 이후에 우리가 지지 저항대를 그어 놔야 되겠지만 현재 관점으로서는 강력한 이제 지지대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CPI가 0.2% 상회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크아웃이 맞다. 저번 달에 비해서 어찌됐건 인플레이션은 저번 달에 비해서도 꺾여 있는 모습을 연출이 됐다. 예상치보단 상회했을지언정 꺾였다라는 거 봤을 때는 피크아웃이 저번 달부터 이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확신성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있었던 뭐 이제 잭슨 홀 미팅이라던가 제롬 파월의 연설에 있어서 제가 분명히 한 2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냐? 분명히 제롬 파월이 똑같이 0.75% 뭐 지금 나온 것처럼 뭐 1%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거의 마지막 자이언트 스텝 이상의 마지막 금리 인상을 취하기 이전인데 여기서 우리 투자자들이 바라는 것처럼 조금 완화적으로 정책을 펼치진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왜냐?
이번 연도는 금리까지는 우리 시장하고 금리까지는 못 챙겨갑니다. 물가를 잡는 것이 최우선이고 이것만 잡아도 선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마지막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일 텐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미사일 한 방의 강력한 무기를 이제 한 발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한 발을 흐지부지하게 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 발을 쏘기 이전에 9월달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겠죠. 이걸 쏘기 이전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공포성을 더욱더 선반영되게끔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강하게 효과를 누리게끔 공포성을 조정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은 지금 인플레이션 저번 달에 비교적으로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간적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두고 봐야 된다. 약간 이렇게 방어적인 발언을 내비친 이유는 아마 제가 예측했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방어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지만 어찌됐건 CPI는 인플레이션이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표 시점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하방 압력이 가해지는 것은 아닌가요? 이런 우려성은 좀 배제하시고요. 조금 더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주선상의 횡보세보다는 짧은 횡보, 하지만 하락이 조금 동반된 횡보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 정도만 인지하시면서 시장을 관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좀 투심이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적은 거래 대금으로도 시장이 좀 많이 요동을 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2,850선을 뚫어준다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3천만 원 선까지 올라왔다가 좀 과대 상승을 했다가 지금 바로 낙폭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의 하락은 아직까지는 지지선을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계속 횡보세를 유지할 것 같고요. 아무튼 CPI는 전월 대비해서 한 0.2%, 3% 꺾인 것을 보입니다. 따라서 피크아웃이 맞고 인플레가 좀 잡혀가는데 어떻게 보면 연준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시기가 다음 주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할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은 하방 압력은 뭐 계속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방 압력을 조금은 주면서 횡보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 주셨습니다. 비트필승님의 의견 주셨는데 가드님은 CPI 발표 후에 비트코인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진짜 9월을 제가 좀 힘든 달이다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상황이 결국 이제 일어나 버렸어요. 우리가 이번 주가 정말 많은 일들이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CPI가 터지고 이제 머지가 또 이제 진행이 되고 할 텐데 여러분들 이제 투자하시면서 정말 너무나 이게 정신이 없을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 CPI가 이제 발표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 CPI의 하회성을 이제 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자, 이건 맞는데 자, 우리가 근데 전월에 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낮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 안 봐야 되는 건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들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MOM이죠. 우리가 이제 월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0.1%의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이 하락 추세로 바뀔 거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수치는 좀 다르죠. 우리가 정반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분들 기대 심리로 이제 나스닥과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올라왔던 것이었는데 이 시장이 이제 갑자기 급변하게 된 이제 계기도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보시면 계속 올라왔다가 며칠 주말 새 올라왔다 한 번에 이제 때려박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지금 하나 또 여러분들 지금 지켜봐야 될 것이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우리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통상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하면 이제 원유나 이런 식료품 이제 음식료 같은 것들을 이제 제외한 지수인데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이제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도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안 된다라는 거를 지금 파월이나 이제 여러 연준 의사들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이제 미 연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긴축 정책을 점점 더 빠르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우려심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CPI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수치가 이제 8%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금리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FOMC가 이제 9월 20일에서 21일 날 진행이 돼요. 여기서 이제
금리를 이제 75bp를 올릴 것인가, 이제 뭐 50bp를 올릴 것인가 이런 싸움이 지금 여러분들 75bp를 올릴 것인가, 100bp를 올릴 것인가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과 울트라 스텝의 지금 싸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시장에 지금 현재 연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부러 어떻게 보면 이제 공포를 좀 심어주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예상치들 지금 다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예상치들이 다 틀렸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누군가는 일부러 누가 이렇게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지는 모르겠어요. 뭐 많은 사람들의 이런 뭐 자료나 이런 게 취합이 돼서 하는 거지만 이런 사태로 해서 수치가 좀 달라졌다, 수치가 좀 더 낮게 나왔다, 높게 나왔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시장이 크게 흔들릴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좀 의도된 상황에서 나온 거지 않은가 이렇게 좀 제 생각이 들고 뭐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물가가 여러분들 확실하게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여러분들 공포가 생겼고 우리가 이제 100bp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 좀 공포가 만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들 뭐 자산 시장 이런 상황에서 절대 좋을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번 주를 포함해서 9월간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변동성이 정말로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시는데 정말로 이제 좀 주의하시기를 좀 바라고. 자, 이제 장기 투자자들의 좀 관점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기 투자자라고 하면 오래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단기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단타로 이제 끊어 먹고 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내가 정말 이 비트코인의 이 상황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씩 매수를 해서 모아가시는 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통상 이제 투자자들한테 좀 물어보면은 뭐 어떤 수치가 가장 우리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라고 보면은 우리 달러 인덱스라고 저는 단언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힘을 나타내는 이 달러 인덱스가 우리가 이제 CPI가 이제 발표가 되는 즉시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보시면 우리가 이제 달러가 강해지고 이제 원화를 비롯해서 다른 외화들의 힘도 약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강달러 현상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는 절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뭐 상황이 어려울 때 이제 돈들이 달러로 모이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이 역할을 반드시 저는 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투자자들 지금 여러분들 마이너스 보고 있다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9월을 잘 넘기고 이렇게 연말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금리를 급하게 올릴 상황이 점점 만들어지기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CPI가 나오고 나서 시장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요. 일단 보자면 첫 번째로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떨어진 것은 맞지만 근원 CPI가 2배 이상 오르면서 다른 곳에서 인플레가 좀 안 잡힌 것을 느끼고 시장이 좀 크게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시장에 공포가 좀 생겼는데요. 또 세 번째로 연준의 100bp의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아무래도 좀 큰 장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시장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또 우리 큰 이벤트가 남았습니다.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남았는데요. 이더리움 측에서는 정말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패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필수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달 중요한 지표 4가지 중 가장 중요한 거 이번 내일에 있을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위믹스랜다. 이더리움 2.0까지 발전되기까지는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단계도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일단 머지 업데이트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반등세 좋죠.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현재 지금도 우상향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너무 많이 선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단 우리가 암호화폐를 생각하실 때는 이제 3가지 방향성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호화폐의 본질 뭐가 있죠? 암호화폐의 본질인 이제 우리 탈중앙화부 그리고 확장성 그리고 보안성 이 3가지가 되겠는데 이 3가지를 모든 걸 완벽하게 다 갖춘 것들은 없습니다. 다들 조금씩 이제 비중이 조금 다를 뿐 갖춰진 것은 없는데요. 첫 번째 암호화폐 대전 비트코인을 봤을 때는 확장성 부분은 사실 조금 많이 저조합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지금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확장성을 넓혀가겠다라는 행태로 보입니다. 일단 뭐가 있냐면
현재 뭐 솔라나라던가 다른 이런 플랫폼 섹터들에 대해서 견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확장성을 토대로 앞으로 이제 우리 블록체인을 인용한 코인의 생태계도 키워가면서 기술력을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 가장 거대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머지 업데이트의 기대감이 너무 선반영된 만큼 만약에 제가 바라는 것은 호재로서도 작용될 수도 있겠고 호재로 작용되면은 전체적인 알트 시장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겁니다. 하지만 우려됐던 것처럼 뭐 연기가 된다던가 혹은 흐지부지한 업데이트 내용이 나와준다? 그러면 시장은 오히려 하방 압력을 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호재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라보지는 않고요. 일단 대대적인 업데이트고 있었던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없었기 때문에 호재로서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길 바라고 추후에 현재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이제 올라간 만큼 가격 방어가 곧 우리 알트 시장의 흐름 가격 방어까지도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지지부진하더라도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가격 안정세만 보여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에 너무 기대감에 의해서 특히 단기적으로 내일 발표니까 엄청난 상승 나오는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저는 권유드리지는 않겠고요.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고 해서 지금 마이너스 10% 내외인 것 같은데 지금이라 물타서 이번 단기적 반등에 의해서 나와볼까? 이런 생각도 조금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장기적인 투자. 전체적인 시장이 올라가야지 이더리움도 힘을 쓰는 것이지 물론 지금 개인적인 호재로 인해서 개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 또한 그렇게 길게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행태로서 이제 이더리움을 바라보시고요. 내일에 있어서 큰 기대를 하시기보단 조금 안정세 있게 흘러가길 바라보자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더리움 발표가 되고 나서 비트의 단기적인 지지 저항대 그어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지지 저항대를 그어보면서 이제 변동세를 노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개별적으로 제가 위믹스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P2E 섹터가 되겠죠. 김치코인 어떻게 보면 대표의 코인도 되겠습니다. 지금 뭐 루나가 있었지만 루나는 지금 이제 많이 꺾였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위믹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위믹스도 9월에 있어서 호재가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고 위믹스 3.0 메인넷 자체 메인넷을 만들겠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자체 메인넷 만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기술력이 들어가는 것만큼 시간과 돈이 들어간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진심성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자체 메인넷에 대해서 우리 특히 우리나라들에 대해서 코인과 토큰을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이 메인넷에 관해서도 어떤 행태를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위믹스는 자체적인 P2E 섹터 말고도 자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너무 단기적으로 노리시기보다는 시장이 안정세가 되었을 때 위믹스에 대해서 투자 관점, 그러니까 위믹스에 대한 프로젝트 팀을 믿으신다? 그럼 이것 또한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시길 바라면서 9월 달의 호재 너무 기대하시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가 예상이 되면서 좀 단기적으로 큰 상승 보였는데 이것을 봤을 때 좀 너무 많이 선반영됐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확장성을 넓히려는 이더리움 같은데요. 지금 머지 업데이트로 인한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었고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좀 알트 시장을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흐지부지 한다면 좀 하방의 압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호재를 좀 기대하기보다는 좀 시장이 무난하게 흘러가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더리움 말고도 9월에 호재가 있다면 위믹스를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 P2E 대표 섹터고요. 아무래도 루나코인보다는 위믹스가 지금 좀 대장인 것 같습니다. 위믹스 3.0 메인넷이 9월 달에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9월 달에 움직임 좀 하락도 보이고 상승도 보이고 좀 어지러운 시장인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앞두고 9월 남은 흐름 좀 어떻게 될까요, 가드님? 지금 뭐 다음 주의 흐름, 뭐 이번 주의 흐름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이죠. 우리가 뭐 당장 우리 오후를 모르고 내일을 모르듯이 항상 우리는 예측의 영역으로 가고 또 그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들 지금 채굴자들도 지금 7월 이후로 계속해서 채굴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 이런 머지 업데이트를 앞두고 생각보다는 이제 해시레이트가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이제 채굴자들이 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걸 좀 잘 찾아봐야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에 더 눈이 갑니다. 왜냐하면 더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 이런 체급도 작은 애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금 계속 58,000원 선을 절대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만약에 머지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이 잘 해결돼서 이더리움이나 이제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제 한 240만 원 선을 충분히 넘을 수 있고, 우리가 머지 업데이트가 잘 된다면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그에 대한 수혜를 받아서 적은 체급이니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앞에 이제 필승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9월에는 상당한 악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제 저항선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직전 이제 9월에 이제 그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냥 봤으면 너무나 많은 하락을 했고, 올라오는 데 있어서 좀 저항이 이제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도 이제 CPI 발표 전에도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좀 많이 올라올 수 있었던 그런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막고 있는 저항대가 크게 없었기 때문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만약에 이제 이런 별다른 저항선이 없으면서 상승 동력이 딱 올라오면서 이제 도미넌스가 딱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비트코인 이제 흡성대법으로 이제 알트들은 내려가는데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상황이 이번에 좀 펼쳐지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만약 역으로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알트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조금은 좀 더 좋을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도지표를 켜보시고 RSI 차트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RSI 20, 30 밑으로 내려간 이제 코인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보시면 그나마 이런 장에서도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는 좀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굳이 뭐 RSI가 뭐 7, 80 넘어가고 그래야지만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저점에 있는 코인을 좀 싸게 구입하는 게 이제 가격 측면에서도 좀 유일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또 질문이 많은 게, 아니 무슨 요즘 왜 이렇게 해서 역김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를 말씀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가 이제 뭐 추석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국내 투자자들 자체도 뭐 돈 넣기를 쉬는 거나, 아니면 또 연휴 동안 또 관망세, 우리가 또 돈도 없는 돈 뽑아다 우리 조카들도 주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기엔 이제 추석이 지금 이미 끝났고 이제 뭐 머지앱도 진행이 되면서 다시 원상 복귀가 될 거니까 그런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해외 거래소로 뭐 보내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내일 이제 진행될 이제 머지 업데이트 자체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좀 재료 소진의 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가 진행이 잘 되든 안 되든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상승이 크게 나올 가능성보다는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방향성을 완벽히 맞출 수는 없겠지만 항상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접근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하는 게 뭐 잃을 게 없겠죠. 그래서 지금 뭐 가격적인 롤러코스터 뭐 이런 쇼스퀴즈나 이런 청산의 문제, 선물 입장을 봤을 때도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번 비트코인이나 이런 무빙에 청산에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래들의 일시적인 매도나 매집, 대형 호재나 악재 같은 것들 여러분은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이런 코인들도 여러분들 집중을 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작년 이제 우리가 있었던 큰 이제 작년쯤이죠. 이맘때쯤 한 번 더 상승이 왔었잖아요. 8월 달부터 해서 이런 상승장이 여러분 다시 올 수 있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연말까지 해서 많이 힘들겠지만, 이런 큰 상승이 오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작은 상승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 하신다면 우리가 조금씩 잘라먹고 이런 식의 매매를 진행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씩은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 아직 상승세로 들어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CPI 지수도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좀 높은 수치라고 좀 보여지고, 이런 고용이나 이런 기업 경제들 같은 경우는 괜찮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머지 업데이트도 어제 업데이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금리 인상에 여러분들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이제 0.75냐 이제 뭐 1%냐 이렇게 좀 싸우고 있지만, 이번에 어떻게 보면 0.75가 나오게 되면 그게 자체가 여러분들 또 호재로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 뭐 살아남을 상황이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여러분들 정신만 차리면 살아나올 수 있듯이 여러분들 빈틈을 좀 찾아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아무래도 수익을 좀 보려면 저점 코인을 저가에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내일 머지 업데이트 발표가 있으면서 좀 재료 소진의 가능성을 봐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락에 좀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고 또 작년 이맘때에 상승이 왔었습니다만 올해에는 좀 그렇게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리 인상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금 0.75냐 1%냐 이렇게 좀 논쟁이 있는데 만약에 시장에서 0.75가 나온다면 오히려 조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얼마 안 남았는데 필승님은 9월 남은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9월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무의미하고요. 일단 내일 이더리움 머지 나오고 나서 일단 금리 인상 부분도 예견되어 있는 만큼 내일 발표되고 나서 알트 시장 흐름을 파악한 이후에 이제 횡보세를 볼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횡보세를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동안 안에서 이제 변동폭 크기를 보면서 가격적 그리고 시기적 예측이 조금 더 정확할 텐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2,850선 웬만하면 유지해 줄 것이다. 그 제 말대로 유지를 해준다. 그리고 이더리움까지 잘 넘어간다. 그 금리 인상도 이미 선반영된 만큼 큰 변동폭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2,850선부터 3,340선 안에서 조금 노란날 횡보세를 박스권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CPI 충격에도 살아날 수밖에 없는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트필승님께서 계단형 패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네, 뭐 오늘도 차트적인 이제 계단형 상승형 패턴, 계단형 이제 하락형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도 이제 뭐 앞전에서 썰전도 이제 뭐 거시적인 경제 보고하면 지루하시잖아요. 차트적인 공부도 많이 이제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전에 이제 재미있으면서 우리가 볼만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썰전을 하면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일단 그걸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냐면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내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트 시장에 막 많이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내일의 발표가 있는데 이더리움을 봤을 때 포스, 그러니까 지분 증명 방식으로 넘어간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걸 봤을 때 뭐가 있냐? 특히 어제 나왔던 미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부분도 나와줬는데 무슨 이슈냐면 미국에서 채굴 증명 방식을, 그러니까 채굴 자체를 뭐 금지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봤을 때는 전체적인 암호화폐가 지분 증명 방식으로 만약에 넘어간다, 이걸 금지를 했다라고 했을 때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이더리움에 관련돼서는 이제 향후에 화두화됐을 때도 문제는 안 되겠지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분 증명 방식으로 넘어간다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 지금 탈중앙화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부분이 이제 적어진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탈중화, 보안성, 확장성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포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극소수 집단이나 소수 개인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한 기업에서 30% 이더리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 증명 방식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 30%를 가장 큰 한마디로 최대 주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넘어간다면 이더리움의 방향성, 즉
이더리움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알트 시장 자체가 휘둘릴 수가 있다. 그 말은즉슨 탈중앙화적인 이 매력적인 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나중에 화두, 물론 이제 장기적인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이게 막 악재로서 막 작용될 부분은 없지만 분명히 나중에 크게 화두가 될 부분이 되겠고, 근데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넘어가면은 문제는 안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제가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이 지분 증명 방식의 고질적인 문제가 나중에 될 텐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저도 사실 지금 시나리오적으로는 확실한 이제 해결 방안은 생각되어지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시라면 혹은 이제 이더리움에 관련된 이제 강력한 이제 홀더 분들이시라면 꼭 생각하면서 이제 대비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차트 설명드리기 앞서서 가지고 온 내용은 뭐냐면 가난의 대물림이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뭐 부유한 집안 태어날 수도 있겠고, 좀 비교적 이제 가난한 집안에서도 우리가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 우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배우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겠죠. 또 반대로 부모도 자식을 선택해서 낳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부모와 자식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나의 배경, 이런 환경들은 선택할 수 없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들은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고 나서 우리 자식들도 낳게 되고, 이 자식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물림을 주고 있는 것인데, 대다수 모든 상당수들의 사람들은 이제 부모님에게 받았던 이런 환경을 거의 똑같이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성공하신 분들에 대해서 따라붙는 말이 뭐냐면, 혼자 성공했다라고 보기 힘들다. 그 환경을 제공해줬던 부모님에게 감사함을 감사함을 표해라라는 얘기가 있겠는데, 물론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겠지만 갈수록 그 빈도수는 적어진다.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혈연 자체가 이제 불공평한 시대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현대에 있어서는 세습을 크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을 통한 세습이 있겠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직접적인 세습이 있겠는데, 교육을 통한 세습 뭐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가 대물림 방식인데, 제일 대중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렸을 때 교육을 통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뭐가 있나요? 자원이 없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의 구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비싼데, 사교육비를 통해서 자식에게 교육을 제공을 하고, 그로 인해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직접적인 방법이 있겠는데, 현금이나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통해서 넘겨준다. 이게 거의 가장 확실하겠죠, 이 부분이. 어찌됐건 일반적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무리해서 강남에 진입을 해서 그 강남 안에서도 좋은 인프라가 제공되고 있는 곳에서 무리하게 돈을 투자했는데 나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못 간다. 그 말은즉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기가 조금 힘들어지겠죠. 이런 문제가 된다면 리스크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반대로 이 자산소득이 부족하면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도 그렇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근로소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자산을 통한 세습이 앞으로도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대다수는 그러니까 부유층들은 이런 교육열이 그렇게 강하지를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굴리고 있다 보니까 공부를 못해도 좋은 일자리, 근로소득이 없어도 충분히 부를 영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없지만, 이제 정말 이런 극소수 부유층이 아닌 이상은 우리들은 교육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가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죠. 한마디로 이제 이 근로소득을 통해서만 우리는 시드머니를 만들 수가 있다.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근로소득을 통해서 월급을 받죠. 월급을 받아서 차곡차곡 시드머니를 모아가지고 부동산을 사서 그러니까 이 부동산도 살 때도 빚을 통해서 사게 되겠죠. 어찌됐건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지만 우리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생태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근데 부동산이 안 올라오면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이제 부를 축적할 수 없는 구조가 놓여져 있고, 이러다 보니 대다수 어떻게 되냐? 자녀를 안 낳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출산율도 저조해지는 것이고, 지금 갈수록 고령화는 심해지고 저출산이 도래해진다. 이 말은 뭐냐? 앞으로 이제 우리 후세대들에 있어서는 고령화의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책임져서 해야 되는데,
지금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고 불을 축적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자녀까지 낳냐.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IMF로 이후부터는 비정규직이 늘고 실업률이 늘기도 하면서 근로소득 대비해서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는 엄청나게 급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극소수의 부유층들은 상속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부를 늘려가는 속도는 더욱더 빠르고요. 한마디로 양극화가 지금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구조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주지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래요.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면서도 성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적지만 앞으로도 갈수록 빈도수는 적어지겠지만 근데 이런 분들이 나의 부모님의 거주 위치에 따라서 환경을 입게 되겠습니다. 뭐가 있냐? 내가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서 사교육비를 지원을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통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좋은 대학 나와서도 부유층들은 어떻게 하냐? 알바를 하면서 해외 연수를 나가기 위해서 나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굳이 다른 데다 시간 안 쓰는 와중에도 나는 알바를 하면서 학비를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만약에 거제도인데 이제 이러한 대다수의 대기업들, 좋은 이제 대기업들은 서울에 위치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출퇴근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입사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럼 세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출퇴근 시간을 포기를 하고 나의 워라밸을 포기하고 다녀야 된다. 혹은 주변으로 이제 월세방 작은 데를 구해서도 살면서 이제 출퇴근해야겠죠. 어찌됐건 모든 것들이 이런 게 리스크성을 감당을 해야 된다. 출퇴근을 워라밸을 포기하면 그만큼 나는 발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곳으로 나의 스펙을 쌓기 위한 시간을 버려야 된다거나 혹은 근처로 거주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내가 방금 말씀드렸던 시드머니를 이제 구축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엄청나게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를 축적하기가 매우 힘들겠죠. 남들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겠고 한마디로 이제 이런 리스크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들은 마인드부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부유층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고 실패도 거듭 해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2억이라는 투자를 했다가 잃었습니다. 사업 실패를 했어요. 어차피 이건 좋은 경험이 돼. 나에게선 좋은 경험에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한번 해보고자 했다가 2억이라는 빚이 생겼을 때는 앞으로 나는 향후 10년 이상의 빚을 갚아 나가기 위한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인드부터 자체가 한 번 실패했을 때 좋은 경험이었다. 일반적으로는 이로 인해서 실패하면 죽게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 차이부터가 성장하기 있어서는 우리는 이제 어려운 사회에 구축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아무튼 우리가 이걸 봤을 때는 앞으로도 여기서 바뀌지 않고 이 시간이 지속이 된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거고 그 향후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도래할지는 꼭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차트적으로 오늘 설명드린 매매 기법은 계단형 상승 패턴이 있고 계단형 하락 패턴이 있겠습니다. 일단 정의를 설명을 드려본다면 조정 상승형이라고도 합니다. 올라갔다가 조정을 줬다가 올라가는 이런 계단 형식 패턴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조정의 폭은 조금씩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33%에서 67%.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대략적인 폭을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한마디로 쉽게 생각했을 때는 3분의 1 혹은 이제 3분의 2 지점까지 조정폭이 나와준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는 거고 상승폭이 클수록 상하의 랠리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계단 하락형 패턴의 정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조적 하락형이라고도 불리면서 조정의 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3분의 1 혹은 3분의 2 수준의 정도의 폭을 갖고 있다. 하락폭이 클수록 얘도 마찬가지로 상하 랠리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 정도만 정의를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특징적인 부분이 뭐가 있냐면 계단형 패턴 이후부터 계속 계단형 패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박스권이나 삼각형과 같은 연속 패턴으로 이어지기도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이 특징적이고 이 조정의 폭을 가늠할 수도 있겠고 이 조정의 폭을 가늠하면 그에 따른 변동 구간을 우리가 활용을 해보면서 슬키핑이 됐건 단타가 됐건 우리는 그 안에서 리스크성을 줄이거나 혹은 수익률을 남들보다 극대화할 수 있는 조정의 폭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패턴이 되겠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이제
그림을 갖고 와봤는데 계단 상승형 패턴 올라갔다가 조정세가 나와주죠. 이 조정세는 3분의 1 혹은 3분의 2 조정 정도가 나와주는데 물론 이 기간도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기간도 뭐 길 수가 있겠고 조정의 폭 구간도 아까 3분의 2를 넘었을 수도 있겠죠. 뭐 4분의 3 정도의 조정폭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것은 때에 따라 다르고 항상 다르지만 그에 따른 동반됐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혹은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물대까지 확인을 해보면서 올렸을 때 매물대 크기만큼 조정 구간 동안 매물대가 다 나오진 않았는지 보면서 물론 조정 구간에서 매물대가 다 나와줬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는 홀딩하기 매우 힘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올라갔을 때 두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타점에서 잡았다가 이 조정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매도를 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계단형 상승형을 바라보면서 일부 물량을 홀딩을 하다가 더 큰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혹은 이 조정 구간에서 조정 안에서 3분의 1 혹은 이제 3분의 2 조정 구간에서 저점을 잡아서 두 번째 상승 이어지는 구간에서 이제 상승폭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하락형 패턴 같은 경우에서는 어디서 저점일까? 네, 조정이 될까라는 얘기를 가늠을 해봐야 되는데 이 조정폭 구간에서 반등세 주겠다. V자형 반등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여기서 잡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박스권이 어느 정도 보이다 보면은 처음에 V자형으로 접근을 했다가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떻게 이 안에서 본절가 혹은 약수익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만약 큰 수익을 바라본다. 데드캣 바운스로 한 번 정도 크게 튈 거다. 이 정도까지 튈 거다라고 기다렸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단기로 들어갔다가 나도 모르게 장기 홀더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계단 하락형 패턴을 보면서 우리는 저점 구간을 노려볼 수도 있겠고 한마디로 이걸 노려보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이제 분할 매수로서 접근이 가능하겠다. 여기서도 계단 하락형 패턴이 나와줬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가 이제 마지막 하단형 패턴의 최저점이다라고 접근하는데 100%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4차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했다가 한 번 놔둬줬다. 그 밑에서 행보 구간에서 한 번 더 또 분할 매수 접근하면서 시드를 모아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인 상승형 패턴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계단형 상승이 한 번만 나와줄 수도 있겠고 뭐 두 번, 세 번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여기서 저점 잡기는 우리가 매우 힘듭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관망세를 지켜보다가 조정폭이 나오니까 계단형 패턴이 맞을까? 혹은 조정폭을 기대해봤다가 조정폭을 보고 나서 여기서 3분의 1, 3분의 2 지점까지 조정폭을 벗다가 조정 기간까지 지나고 나서 상승세가 나왔다. 그럼 계단형 패턴이 이어졌구나. 그럼 다시 한번 또 노려보는 겁니다. 여기서까지도 또 못 잡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조정폭 구간에서 또 기다렸다가 이 구간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이 있겠다. 노려보셨다. 여기서 매수 타점 잡아보시고요.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또 잡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상승 나온다. 그럼 튀자마자 짧은 수익 구간을 노려보실 수도 있겠고 앞으로 또 3차, 4차 나오는 것은 아닌가 기대해보시면서 여기까지 홀딩을 하셨다가 여기서 매도로 타점을 잡거나 혹은 나는 장기적으로 가겠어. 프로젝트 팀도 좋고 너무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괜찮은 것 같아. 기다려셨다가 여기서까지 또 기다려볼 수 있겠대요. 여기서도 하락폭이 나와줬다. 괜히 아까 이때 팔 걸 하고 약수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3분의 2, 여기서 또 조정폭의 구간이 좀 여기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구간폭이 깊습니다. 그러더라도 3분의 2 지점까지는 조정폭 구간이니까 한번 홀딩해보자라고 해서 어차피 비중 정리를 하고 장기적으로 들고 가다 보니까 여기서까지도 또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을 설명드려본 거고요. 계단형 하락 패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저점이다 잡는 것이 아니라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한 번 더 나와주고 나서 조정폭 나와주고 이런 부분에서 3번 나올지 4번 나올지 5번, 6번, 7번까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거는 이제 분할 매수로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패턴 전략이 되겠고요.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은 제가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